안녕하십니까. 신지식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일본이 학생들 교과서에 이렇게 적시를 했죠. 결국에는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됐어요. 미국 보조금 받으면 영업 기밀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은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죠. 자, 미국과 일본은 앞에서는 한미일 안보 공조를 얘기하고 계속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한국에서 자기들이 얻을 것을 다 얻어가는 겁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자기들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위안부 그들의 만행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일본은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걸 다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대동아 공영권, 미국과 일본이 제2의 가스라테프트 밀리학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앞에서 계속 한미일 안보 공조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삼성과 SK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을 노리고 계속해서 약탈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중국이 계속해서 동북공정, 문화공정, 역사공정을 하는 거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향하여 역사 약탈, 경제 약탈을 하는 부분을 냉철하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친미파나 친중파나 친일파, 친미파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영업기밀 엑셀로 제출, 너무 깐깐한 미국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애국자들이 있다면, 애국자들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애국자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은 해외 기술 유출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미국의 뒤통수를 뺨따기로 후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기술 유출 방지법을 발의해서 우리도 미국의 뺨따구, 이 바이든의 싸대기를 날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진핑이 역사공정, 문화공정, 그리고 동북공정 할 때는 시진핑한테 완전히 어퍼컷을 날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시다가 독도는 자기네 고유의 영토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은 돌려차기로 후려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하고 그러면은 김정은이도 업어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자주적 독립국가로서의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한테 계속 당하면서 살살 웃으면서 한국을 약탈해가는 이 바이든의 뒤차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는 순간 대한민국 반도체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도리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라면은 해외 유출 방지법, 해외 기술 유출 방지법을 발의해서 바이든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어 버려야 됩니다. 네, 삼성, SK, 미국 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반도체 생산 5% 이상 못 늘린다라는 거죠. 이 결국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안보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이든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자는 완전히 자기 욕심, 이기심,
여기에만 빠져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바이든이나 기시다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이 되고 있다. 대중 무역 적자 고착화나 이거 당장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우리 시장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안 보고 경제는 우리 국익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이 대중무역 적자를 균형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와 무역 확대를 해 나가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이 이 공급망, 대체 공급망, 대체 무역망, 그리고 독자 연결망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월 대중 무역 지수 39억 달러가 적자가 됐다. 최대 흑자국에서 적자국. 이게 바로 중국에 관해서 제재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최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수출 부진 이어지면서 올해 수출은 8에서 9% 감소, 무역 적자는 410억 불이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입니다. 이거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 50%를 반납하겠다. 국회의원, 장관, 차관들, 고위직 공직자들도 다 50% 반납해라 해가지고 취약계층부터 살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취약계층 무너지고 또 단계적으로 계속 그 위로 계층들 다 무너져가지고 한국이 붕괴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삼성 SK 작년 반도체 재고가 45조에 육박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투자에 102조 투입한다. 지금 당장 이 재고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러한 강대국들이 계속 한국을 향해서 쪼여오는 것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지 못하면 한국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눈물의 구조조정에도 사업 존폐 위기, 국회만 기다리는 스타트업.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금리를 내려야 돼요. 베트남이 금리 내리는 거 보셨죠? 네, 중국이 금리 내리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포하고 우리의 가계와 기업을 살리고 이대로 놔두면은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거예요. 가계와 기업이 붕괴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HL만도 희망퇴직 강제성 놓고 노사 대립 격화. 네, 결국에는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퇴직.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도 7,000명 정리해고 행동에 옮겼다. 이게 한국으로 옮겨 붙는 겁니다. 미국 IT 업계 24만 명 정리해고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으로 계속 이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업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고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험선 넘었다. 지방 미분양 폭탄되나.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여전 누굴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 지금 부자들은 계속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들은 집을 경매로 내놓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또 평균 연봉 1억 시대 왔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소수에 국한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50만 원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줄을 서고 있는 청년들이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정황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종합업체 이딴 부도의 전문 건설이 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방 건설사 하루에 10곳씩 줄폐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분양 충격도 양극화, 지방 건설사 줄도산. 결국에는 이 지방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방 대학 무너지죠. 지방 유치원 어린이집 무너지죠. 지방 병원 무너지죠. 지방 인프라 다 무너지죠. 지방 건설사, 지방 기업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런 정신머리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가 채권왕의 권고, 미국 침체 곧 닥친다. 올 한해 금리 인하한다. 제가 얘기했죠. 이 미국이 물가 잡는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공급망을 얽혀놓고 자기들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지를.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목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지금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이,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그리고 미국 연준 사기업은행연합회 파월이 계속 전 국민, 전 세계인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연준이 베이비 스텝에 달러 가치 하락, 유로 파운드 엔화는 올라간다. 결국에는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 올리려고 연준은 사기업은행연합회라 그랬죠.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들의 꼼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한국이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찰력이 없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엎드렸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IMF만큼 대출해주고 달러 패권의 도전, 차이나 머니 파워 더 커진다. 지금 위안화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중국은 계속 금을 사들이면서 미국의 채권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미국은 전쟁 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전쟁 위기. 네, 중국은 신흥국의 구제 금융 405억 불 달러 패권 서방 시스템에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IMF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IMF라든지 세계은행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괴뢰기관이죠. 괴뢰기관. 자기들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괴뢰기관들을 만든 거죠. IMF, 세계은행, 또 국제결제은행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세계를 조종하는, 그대로 지금 중국이 또 흉내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기축통화 달러 패권에 놀란 지구촌 탈달러 행렬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중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죠. 네, 이기론 박사는 달러 단일 기축통화 시대가 저문다. 이거 그대로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리고 원화 국제결제를 꾀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화 국제결제화, 우리도 준 기축통화 체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참 이게 한심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 빨리 하고, 이재명 조사, 문재인 조사 아주 정확하게 하고, 경찰, 검찰이 정신 차려가지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자세로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꾼들은 빨리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권력에만 탐욕을 부리다가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삼성, SK 장부까지 내놔야 할 판, 1급 기밀 유출된 치명타다. 절대로 미국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은 관계 대선 대신 외국 교과서로 뒤통수를 쳤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한국이 커올라오는 것을 안보를 내세워 가지고 뒤에서는 약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탈. 일본과 미국의 꼼수는 결국에는 약탈과
그리고 계속된 군사력 강화, 이걸 통해서 세계 패권을 미국이 쥐고 아시아 패권을 일본이 쥐고자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꼼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